예, 증시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3.1절 연휴 기간 리비아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예측에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미국 뉴욕 증시가 급락을 했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1922로 연중 최저점을 다시 갈아치우며 장을 출발했다가 다시 1940선까지 낙폭을 만회했었는데요. 지금 이 시각 다시 하락입니다. 월요일 대비해서 13포인트 떨어진 192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변국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하락을 보이는데요. 어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일본 증시가 1% 이상 크게 하락을 하고 있고 최근 한 나흘간 상승했던 중국 증시 역시 오늘 약보합권에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대만 증시도 어제는 1%대로 오르더니 오늘 또 하락이군요. 아시아 증시가 약보합을 보이는 가운데 약보합권에서 1% 정도의 급락을 보이는 가운데 국내 증시를 이끌고 있는 이슈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전장을 마감하는 12시 구간 코스피 지수는 낙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상승폭을 반납하고 이 시각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4포인트 하락한 1925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1922포인트로 출발하면서 장중 연저점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이후 낙폭을 줄여가면서 1940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장중 빨간불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11시 구간 이후로 낙폭을 다시 키워가면서 1930포인트마저 내준 상태입니다. 이러한 지수의 흐름 수급 내용으로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외국인이 또다시 매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28억 원 매도 우위를 가리키고 있고요. 개인도 85억 원 팔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이 투신을 중심으로 1,100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선물시장에서 매도로 대응하면서 지수는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견조한 흐름을 보이던 코스닥 역시 이 시각 상승폭을 줄이고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0.35포인트 하락한 504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502포인트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개장 10분 만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507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 시각 기관이 매도로 돌아서면서 5일선을 내주면서 504포인트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3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오면서 45억 원 매수 우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3억 원 팔고 있고요. 기관이 장중 매도로 돌아서면서 19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보합권을 중심으로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환율은 20전 상승한 1,128원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국제 유가 상승으로 1,129원으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장중 1,130원대 위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나면서 장중 1,127원까지 하락하면서 파란불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중동발 리스크가 시장에 자리 잡으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은 시초가를 중심으로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7거래일째 하락하면서 0.5% 약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스코 역시 0.7%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가 빨간불 들어오면서 0.8% 오르고 있습니다. LG화학이 4흘째 오르면서 4%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자동차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기아차가 1.7%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신한지주와 KB금융이 1% 이상 하락하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2%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 종목이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장주의 셀트리온 1%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로 4흘째 오르면서 1.6% 이상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다음이 지난 거래 신고가를 썼지만 오늘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5%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가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시아 머티리얼즈가 1.9% 이상 오르고 있고요. 멜파스도 이 시각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LG화학이 외국인의 매수와 저평가 분석에 4흘째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LG화학이 3.9% 강세 보여주면서 38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오늘 증권사에서 기업 가치 대비 저평가된 분석이라 나왔습니다. LG화학은 배터리와 LCD용 유리기판 사업 등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오늘 주당 14,500원 이상 오르면서 38만 6천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양기전도 살펴보겠습니다. 동양기전에 대한 증권사 호평 쏟아지면서 오늘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4% 이상 급등하면서 14,05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양기전은 신규 아이템 수주와 증설 수혜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신규 아이템 수주로 현대차 그룹을 상대로 한 매출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에 목표 주가를 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건설주가 리비아 사태 악화로 모두 다 급락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3%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GS건설과 금호산업이 6% 이상 급락하고 있고요. 대림산업도 5% 이상 하락하면서 전 종목이 현재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히토류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광산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발표하면서 히토류 관련주가 오늘장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쓰리노드 디지털이 4%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상사도 2% 후반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해인도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대원화성과 한전산업도 강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폭력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체 에너지로 주목받는 폭력주가 오늘장 급등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0일 만에 대규모 해상 폭력단지를 조성한다는 소식도 주가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평산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니신도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고요. 현진 소재와 포메탈도 3% 강세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마이스코가 7%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시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2부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집중적으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2부 시간 함께 해주실 전문가는 홍희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홍희 전문가님. 네. 코스피가 여지없이 다시 또 하락폭을 늘리고 있습니다. 1927포인트 선인데요. 기관이 순매수를 해주고 있기는 한데 개인과 외국인의 물량을 받아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또 기관 쪽에서 사고 있는 업종을 보니까 전기전자, 운송장비, 특히나 자동차 쪽으로만 좀 몰리는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시장 흐름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지요? 예, 지금 제가 그 코스피 시장을 봤을 때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한 1900 초반까지는 일단은 대비를 해놓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오늘 같은 경우도 1920포인트, 1900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 외국인 쪽의 매도 물량이 점차 완화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도 오늘 400억가량의 순매도를 보여주는가 싶더니 지금 그 매도폭을 줄여서 지금 200억가량의 순매도를 보여주는 것은 앞으로 시장은 점차 안정화될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 구간 너무 그 공포를 갖기보다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따라서 일단은 매매 대응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현금 비중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려울 때는 현금 비중을 30% 내지 40% 정도 확보를 해두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구간 일단은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은 너무 섣부른 매도보다는 일단 좀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예. 예, 지수 바닥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분석이셨는데요. 1920선부터는 그래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주춤하고 있고 기관의 매수가 늘고 있다는 점 조금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종목 상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그라글 게시판을 통해서 종목 상담 주시면 먼저 상담을 해드리겠다 말씀을 전해드렸었죠. plus.생tv.co.kr 접속하셔서 와그라글 게시판에 글 남기시면 화면 통해서 내가 보낸 글 확인도 하실 수 있고 종목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책 선물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봐드릴 종목은 KCC입니다. 앞으로의 대응 전략 짜 주십시오 하셨고요. 31만 5천 원의 10% 정도 비중을 싣고 계신 분 계십니다. 이분께서는 손실이긴 한데 그래도 손실폭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손실폭을 줄이고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대응 전략 좀 짜주십시오. 일단은 먼저 그 대형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조금 더 안정이 되고 동사에 대한 수급이 나아질 때를 기다리셔서 비중이나 매수가 부분이 상당히 양호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 타이밍을 노리시는 게 앞으로의 수익률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방산업이죠. 자동차나 또 이제 자동차, 조선, 건설 등의 지금 실적 호주에 힘입어서 동사의 매출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재료 부분인 지금 유가 상승이 지금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유가 상승이 지속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좀 마진율에는 좀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 현대 기업에서 폴리실리콘 기업으로서 KCC를 지금 선정을 해서 지금 양산 중인 만큼 일단은 앞으로의 성장성 부분은 폴리실리콘의 부분에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입니다. 일단 차트 흐름 먼저 보시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 보신다면은 지난 전저점 부분에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 한 30만 6천 원 정도를 이탈하게 된다면 주가는 한 차례 하락할 수도 있지만은 시장 상황이나 동사의 지금 현재 수급 상황을 봤을 때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의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 만큼 일단 현재 30만 5천 원 정도 저점을 찍어주고 그 부분에서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 큰 이탈이 없다면은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한 추가 매수도 좀 가능하신 구간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30만 원 이탈까지는 좀 지켜보시되 30만 5천 원 부분에서 좀 강력한 하방 경직이 일어난다면은 저는 그 부분에서 좀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겠고요. 최종 손절은 30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됐고, 단기 목표가로는 지난 파동의 저점 부분이죠. 저점 부분인 33만 원 정도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KCC 지금 매도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비중이 적으시니까 30만 5천 원 선에서 주가가 지지가 된다면 그 시점에서 조금 더 추가 매수해서 수익을 보자라는 말씀. 그러나 30만 원인 손절가는 꼭 지키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KCC 봐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무료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몇 개 보고 다시 와그라벨 게시판으로 오겠습니다. LG이노텍이 문의 들어와 있는데요. 냥이 맘입니다라고 닉네임을 보내주셨고요. LG이노텍을 13만 7천 원에 한 2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예, 손실폭이 굉장히 크시네요.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보유를 해도 될지 이 점이 가장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가장 문제점인 거 하나가 지금 현재 대형주는 수급상 그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 상황이 상승은 하지 못하더라도 갈 종목이라면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화되어야 이제 그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텐데요. 지금 전기전자 같은 경우도 LED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LG이노텍이나 뭐 서울반도체, 삼성전기 같은 흐름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너무 종목에 집착을 하시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장을 보시고 판단하는 게 옳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현재 구간 손실률은 굉장히 큰 상황은 맞으시지만 비중 자체가 너무 큰 상황은 아니시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현재로서는 추가 매수 타이밍을 노리시는 게 낫겠다. 지금 LG이노텍 LED 업황 자체가 지금 작년 4분기 정도에는 가동률이 굉장히 좋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번 1분기부터 가동률이 지금 점차 개선되고 있고, TV라든지 지금 노트북 또한 지금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LED 채택률이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단 앞으로의 그 수혜도 지속적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중장기적으로 매출이나 이익 호조는 지속될 수 있지만은 단기적인 수급 악화로 인해 하락하는 것이니만큼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 보자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차트의 흐름 보시면서 지금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신다면은 지난 전저점을 이탈했습니다. 오늘 지금 개파락으로서 이탈을 했지만 좀 강하게 반등이 일어난다면은 개파락 부분은 충분히 좀 만회할 수 있는 타임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개파락은 하긴 했지만 이번 주 안으로 12만 7천 원에 대한 지금 돌파가 이루어지고 안착이 이루어진다면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종가상 12만 4천 원에서 한 12만 7천 원 라인이 그 지지가 되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거래량 측면에서 보셨을 때 지금 현재는 거래량 측면에서 이렇다 뭐 거래량 증가되는 시점이 아직까지는 안 보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하락하는 건 나쁜 신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번 주에 12만 4천 원에 이탈하는지 여부만 좀 체크를 하시고 다음 주를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예, LG이노텍 들고 계셔서 참 많이 불안하겠지만 LED 업황을 살펴봤을 때 삼성전기라든지 또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 시장 대비해서 조금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매도하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말씀이셨으니까요. 잘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무료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볼 텐데 최근에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와서 상심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거든요. 락앤락입니다. 락앤락을 32,000원에 40% 들고 계시다고요. 6600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 오늘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가 또 2.7%나 하락한 28,000원 선입니다. 왜 이렇게 주가가 내리는 겁니까? 락앤락에 대한 시각 자체는 사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굉장히 긍정적이었거든요. 네. 예. 그 실적도 개선이 되고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내수 수혜주로서 어느 정도 좀 테마에 좀 편승이 돼서 주가가 상승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실적이나 지금 수급 상황을 보신다면은 일단은 그렇게 좋은 상황만은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오더라도 수급적으로 좋지 않다면은 이거는 손절을 하시고 나오는 게 바람직한 투자 방법일 겁니다. 일단 차트 흐름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흐름 보신다면은 지난 전저점이죠. 전저점 라인이 31,000원 구간을 지금 이탈을 하면서 주가는 한 차례 급락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매도세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고요. 매도세가 지금 지난주보다 좀 강한 흐름은 아니고요. 거래량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아래 꼬리를 달면서 지금 도지형의 캔들의 흐름을 지금 보여주는 것은 단기적인 일단은 기술적 반등의 시점에 왔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가도 높으시고 비중도 크시기 때문에 대응하실 수 있는 전략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한 29,500원 이상이죠. 29,500원 이상인
부근 29,500원 가격 부근이 온다면은 일단 비중을 한 절반 정도 덜어내신 다음에 흐름을 좀 다시 지켜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아직까지 하방 경직이 확인되지 않은 종목이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업황이 개선될 수가 있지만 수급적으로 너무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믿고 투자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따른다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29,500원 이상에서는 절반 비중을 줄이고 나서 흐름을 조금 더 다시 지켜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와그라글 게시판 쪽으로 시선을 옮겨봐서요. 중국 원양자원을 봐드리겠습니다. 중국 원양자원을 10,000원에 사셔서 한 30% 정도 비중을 계속 들고 계시다라는 분이 계신데요. 중국 원양자원을 10,000원에 사셨으면 그래도 잘 사셨군요. 지금 현재 주당 한 600원 정도 수익을 보고 계신 상태입니다. 홍인지 전문가님. 네.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처럼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실적이 아무리 좋아봤자 네. 믿을 수 없다라는 반응들이에요. 예,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중국 원양자원을 비롯해서 좀 안 좋은 뉴스들이 많았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역시 뭐 중국 기업들은 좀 믿을만하지 못하다라는 좀 투자 심리가 좀 확산이 되면서 일단은 너무 수급적으로 좋지 않은 시간을 겪어왔지만은 현재로서는 그러한 흐름보다는 일단은 점차 좀 안정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중국 내수 성장주를 좀 주목해보자라는 투자 심리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선두에는 중국 원양자원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피시플레이션 해가지고 또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가 한 차례 상승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 흐름 잠깐 보시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 가격이 지금 10,0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러한 상승 추세를 조금 더 타서 일단은 갈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보자. 지금 저점 지지선이죠. 지지선이 한 1,400원 구간 정도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상승의 흐름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기관의 수급도 굉장히 좋고요. 외국인의 수급이 뭐 그렇게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은 단기적인 수급에서 봤을 때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인 만큼 1,400원의 매도가로 잡으시고 나서 일단은 지난 전고점이죠. 11,600원 정도까지의 목표가를 설정하시고 시장 상황과 수급 상황을 고려하시면서 목표가를 조금 더 높일 수도 있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수익권이시긴 한데 일단 지금 11,600원까지의 수급이 거래량이 실리면서 굉장히 좋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를 11,600원 잡으시고 나서 일단 2차 목표가를 지난 전고점이겠죠. 한 13,000원 정도로 설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1차 목표가 정해주신 11,600원 정도 상향 돌파가 됐을 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다음 고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원양자원 봐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무료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중에서 항공주 보겠습니다. 대한항공. 언제쯤 다시 힘을 낼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고 계시겠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급락하고 너무 과대 낙폭인 거 아닌가 해서 그 시점쯤에서 잡으신 것 같거든요. 네. 대한항공을 63,200원에 20% 가지고 계시다고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습니다. 625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예. 일단은 그 낙폭 과대라는 시점 자체가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낙폭 과대인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낙폭 과대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흐름이 나왔는지 판단하시는 게 먼저 중요할 것 어떻게 같습니다.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쓰는 기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급락을 하면서 거래량이 첫 번째 이제 늘어나는 시점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이고요. 거래량이 늘어난 시점에서 일단은 뭐 무작정 매수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늘어난 다음에 일단은 그 가격 부근이나 아니면 그 아래 가격 부근에서 어느 정도 지지되는 흐름이 나왔을 때 지금 대한항공 보신다면은 차트상으로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이틀 동안 그 양봉을 보이면서 그 지지를 한 흐름을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가는 한 차례 급등의 흐름을 보여준 것처럼 일단은 거래량이 증가하고 그러니까 하락할 때 증가되고 난 시점 그 뒤에 어느 정도 지지가 되는 흐름이 나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을 먼저 포착을 하시고 진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하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가 상승입니다. 유가 상승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요. 이러한 것들을 예측을 하시기보다는 시장 참여자들의 어떠한 대응을 하고 어떠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유가가 앞으로 점차 안정화되게 좀 기대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차트의 흐름 보시면서 지금 전체적인 의견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차트를 보신다면 6만 원의 좀 강력한 하방 지지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급락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6만 원의 지속적으로 종가상 6만 원에 지금 지속적으로 지지하려는 움직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지금 갖고 계신 가격 대비 지금 손실 구간이긴 하지만 6만 원이 지속적으로 지켜준다면은 단기적인 고점인 6만 4천 원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요. 지금 종가상으로 59,500원을 손절가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64,000원 설정하셔가지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부 종목 상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홍희진 전문가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 지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하락입니다. 지난 월요일 대비해서 한 10포인트 정도 밀린 1928선을 보이고 있는데요. 1922포인트를 오늘 연중 최저점으로 다시 한번 갈아치운 날입니다. 외국인들이 240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 이 시간 개인이 순매수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기관이 장 초반부터 1,000억 원 이상 사주고 있지만 지수를 위쪽으로 끌어올리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 보겠습니다. 역시 방향성을 뚜렷하게 잡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0.3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504포인트.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40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1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대를 이어가며 급등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통계청에 따르면 2월의 소비자 물가는 전년 같은 달 대비 4.5%나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11월에 4.5% 이후 2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며 2월 물가는 1월과 비교해서도 0.8%나 올랐습니다. 지난달 물가가 급등한 데는 국제유가 급등과 이상 한파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달 석유 제품 가격이 12.8%나 상승했고 식료품 등 생활물가지수 또한 지난해 2월 대비 5.2% 상승했다고 통계청은 밝혔습니다. 정부가 론스타이 대주주 자격에 대한 판단을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과 묶어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기로 한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이 대주주 적격성 여부가 이달 중에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 측은 오늘 론스타이 대주주 적격성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인가를 한꺼번에 결론 내려야 이번 매각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두 사안을 함께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안에 대한 최종 결론은 오는 16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가계의 씀씀이가 커지고 물가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 활동에 월 평균 200만 원 이상을 쓰는 집이 처음으로 전체 가구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구 가운데 소비 지출액이 월 평균 2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53.71%로 2009년보다 6.12%포인트 늘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 넘게 쓴 가구도 10집 중 2집꼴로 늘어난 반면 100만 원 미만을 쓰는 가구의 비중은 10집 중 1집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처럼 가계의 소비 지출이 증가한 데는 경기 회복의 영향과 함께 물가 상승도 한 몫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동 사태의 영향으로 올해 첫 두 달의 해외 건설 수주 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4분의 1로 급감했습니다. 오늘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과 2월 국내 건설사들이 따낸 해외 공사는 모두 62건, 664억 1,143만 달러 규모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2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튀니지를 시작으로 이집트, 리비아, 바레인, 이란 등지에서 민주화 열풍이 거세게 불면서 중동 의존도가 높은 한국 건설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건설업계는 최대 시장인 중동에서의 발주가 한동안 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자칫 건설대금 수급 문제도 장기적인 골칫거리가 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0%
10포인트 정도 밀려 있습니다. 1928선에서 거래가 되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으로 소폭 상승 전환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방향을 뚜렷이 잡고 있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 증시전략센터로 많은 분들께서 또 종목 상담 요청을 하셨는데요. 책 선물 받아가실 두 분 선정을 해봤습니다. 신기현 연구원 저서죠. 한 권으로 끝내는 레버카운트 투자바이블. 오늘은 기산텔레콤을 문의하셨던 9517님 그리고 냥이맘이라는 닉네임으로 상담 문자를 주셨던 3330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상황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